제가 제목을 조금 위의 제목을 바꿨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입니다. 시작. 정리된 인생을 이완. 네. 오늘의 진짜 강의 주제는 시간 정리가 힘이다. 네. 시간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신청하셨죠? 네. 뭐 8월의 거의 이제 마지막 주에 저녁 시간. 당장 거의 이제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네. 뭐,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시간 남아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갈 데 없어서. 여기 오니까 뭐 시원해. 네, 간식죠. 예. 이따가 내가 다 먹어야지. 뭐, 예. 간식 드시러 오시거나 막,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교육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서 뭘 정리하겠다? 시간을. 오늘은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제가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예. 딴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로지 시간에만 집중할 겁니다. 근데 좀 주제가 생소하잖아요? 시간 관리라는 말은 엄청 들었는데 시간 정리 뭐지? 뭐 시간을 갖다 버린다는 뜻인가? 네. 뭘까요? 네. 그거를 듣는 게 오늘 교육의 주제입니다. 네. 자, 저는요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저를 지칭할 때 많이 쓰는 타이틀은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잘렸네. 예. 근데 책을 썼으니까 어떤 분들은 작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대표, 네. 제가 관련된 협회가 있으니까 부회장, 집에서는 아빠, 오빠, 네. 아저씨, 예. 40이 넘으니까 아저씨, 뭐 다양한 타이틀이 있지만 저는 요거를 참 좋아합니다. 자,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정리에 대한 어려움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께 정리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정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상담하는 사람처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솔루션. 네. 그분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줘야 돼요. 제가 5,000명을 만났으면 5,000개의 솔루션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정리했어요. 오늘의 강의 주제. 시간 관리, 시간 정리에 대한 어려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할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정리했어요. 그 정리된 걸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요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시간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리에 대한 습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공했던 가장 유용한 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습관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알려주는데 끝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배운 대로 다 실천할까요? 네.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한 단계 쉬다 갑니다. 네. 저게 맞나? 네.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배운 대로 실천했냐면 엄청 절실한 사람들. 네. 제가 시작부터 여쭤봤잖아요. 여기 정리하러 오신 거 맞냐고? 네. 여기서 교육 듣고 정리할 마음이 있으시냐고.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이미 여기 오시기 전부터 품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시간과 돈과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렸잖아요. 투자해서 왔으니까 본전 뽑고 가겠다. 네. 여기서 본전은 뭘까요? 10,000원? 내가 쏟는 뭐 왕복 왔다 갔다 한 시간과 이 시간에 참여하는 뭐 한 5시간의 시간의 본전? 네.
물론 뭐 이게 10,000원일 수도 있고 시간의 본전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본전을 뽑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미 시간 관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답을 발견하셨고 쉽게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 제가 컨설팅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제가 그동안에 컨설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 주었던 습관, 네, 정리 습관, 솔루션을 배우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모든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넣어놨거든요. 기대되십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부흥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죠? 네. 저의 과거 사진입니다. 저 과거에 있는 남자인데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냐면 1999년에 거대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직원이 12명이 있었고 유일한 남자 직원이 저였습니다. 꽃밭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나 꽃은 아니었습니다. 예. 남자 직원이 유일하다 보니 저는 남자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대표적인 일이 창고 관리, 영업, 업체, 제작, 마케팅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바빴습니다. 근데 일을 했는데 저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저한테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는 그 꽃밭 같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과를 못 내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엄청 어려운 문제 속에 직면했던 것이죠. 3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3년 만에 답을 찾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저는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지? 자, 제가 저의 문제와 어려움을 고민하면서 찾은 답은 뭐였냐면 바로 오늘의 강의의 주제인 시간 관리를 너무 못했던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밤을 새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저는 굉장히 젊을 때예요. 예, 지금은 밤을 못 새요. 예. 15년 전에는요, 밤을 밥 먹듯이 셀 수 있었어요. 지금 돈 주고 세라고 해도 좀 애매해. 야, 힘들어. 예. 그리고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저희 막 다 언니들이었는데, 아니 막 언니 누나들이었는데 누나들이 너무 저를 예뻐했어. 예, 지금은 징그러워하는데, 예, 그냥 너무 행복했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하지 않고 회사에서 제가 누나들한테 예쁨 받는 것을 저의 성과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액션은 뭐였냐면 시간 관리 도구를 쓰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는 양지사 다이어리. 여기 포켓에 넣을 수 있는 4,000원짜리 다이어리가 있어요. 저는 12월이 되면 문구점에 가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삽니다. 이것을 열심히 썼어요. 시간 관리가 됐을까요? 양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이어리 써보신 분 계시죠?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서점에 가서 시간 관리라는 주제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다 읽었어요. 뭐 유명한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0가지 자연 법칙,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뭐 이런 류의 책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시간 관리의 고전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간관리 전문가들이 쓴 책이거든요. 시간만 연구한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요. 책을 읽었는데 시간관리가 안 돼요. 자, 뭐의 문제였을까요? 책이 문제일까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었던 걸까요? 저의 능력의 문제였을까요? 책을 해석할 능력이 안 돼 있어. 어느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네. 저는 그래도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는 나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 제가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시간 관리 회사의 직원으로 두 번째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한국 리더십 센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세계적인 시간 관리 도구가 있는데 프랭클린 플래너입니다. 제 업무는 프랭클린 플래너의 영업 관리자였습니다. 전국 서점을 다니며 플래너를 파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 전국에 37개의 매장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매장이 이제 교보문고, 영품문고 같은 매장이었는데 제가 그 업무를 4년을 하는 동안 서점을 3배로 늘렸어요. 전국에 120개가 넘는 서점을 관리했고 매출액이 거의 120억이 넘었어요. 30억 정도 하던 회사가 120억이 한 거죠. 근데 이 다이어리를 썼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리를 전보다는 제가 다이어리 썼을 때보다는 훨씬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고요. 2007년부터.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배운 시간 관리 기법, 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정리라는 것을 토대로 시간 관리와 정리를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오늘 교육의 내용입니다. 수년 동안 제 경험,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3년 동안 느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7년 정도 연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은 회사에 시간관리 전문 교육을 많이 받았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날의 모습은 뭐냐면 이게 얼마 전, 아니 얼마 전이 아니구나. 1월 달에 한겨레 20일이라는 이 주간지에 국내에 나름 시간관리 전문가라는 사람 2명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안경 쓴 모습과 안경 벗은 모습이 있어요. 원래는 라섹 수술을 해서 안경을 벗고 다니는데 강의할 때만 낍니다. 똑똑해 보여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좀 땡합니다. 자, 저는 제 인생에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대표적인 국내 최초의 정리 사업을 시작하고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게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보다 제 이름이나 제 직업보다 저를 많이 좀 알리게 된 책이 있는데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제가 2012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시간 정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조금. 읽어보신 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예스24에서 구매하셔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 이외에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4번째 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시간 관리로 특화된 책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15분 정리임에서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을 3가지를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된 게 이 책을 히트시키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공간을 정리해야 된다. 시간을 정리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왜 이 3가지가 정리돼야 되냐? 이 3가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일을 잘 해야 되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표인
성과를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과가 안 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 세 가지의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썼지? 누굴 만났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했고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로 고민을 하면 왜 성과가 안 났는지 답을 찾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객관화시킬수록 자신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요. 맨날 똑같이 시간을 쓰는 사람 당연히 원하는 성적, 성과 나올 수 없어요. 삶의 인생의 행복,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어요. 제가 소개했던 방법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었대요. 예를 들어 지갑을 정리해라. 핸드폰의 전화번호부 하루에 한 명씩 삭제해라. 명함 한 장씩 버려라. 뭘 넣으려고 하지 말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버리기. 사실 저는 버리기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방법에 불과했는데 여기서 좀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일단 써라. 잘 써라. 쓰려면 무엇을 써야 될지 정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명확한 정의를 해서 그것과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정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리의 대상 세 가지 중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과 엄청 어려운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세 가지의 정리 대상 중에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물건을 정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우세요? 시간을 정리하는 거, 인간관계 정리하는 거.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쉽고 뭐가 가장 어렵냐.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전화번호부 한 명 삭제. 인간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건이에요. 휴대폰. 인간을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인간을 정리하라고요? 왜 어려울까요? 이건요, 마음의 문제와 내 기억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얄짤 없는 사람들이 있어. 냉정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뒤돌면 까먹어. 그냥 근데 내 구조가 그래. 예. 어떤 사람 상처 주면 상처 주는 거 모르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어때요? 인간관계 정리. 예, 너무 잘할 거야. 근데 저처럼 착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못 주네. 예. 어디 아프세요? 예, 막 배려해주고 막 피 흘리면서 배려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조금 정말 인생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보다 쉽고 어려운 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한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간 정리 못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어려워하는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이게 안 돼. 뭐요? 시간. 인간관계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더니요, 희한하게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만나고 있네. 만나지 마세요. K씨 제발 좀 만나지 마세요. 거기 가시지 말라니까요. 그 모임 왜 가십니까? 공간 정리 안 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돼요. 어디 있어요? 마트에 가 있어. 네. 집에 있어도 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소셜 커머스, TV 홈쇼핑. 세 가지의 정리 대상 중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빠른 변화를 줘야 될 게 바로 요거구나. 예.
이거라 생각했어요.